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KBS에서 시사 직격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던 변호사 임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씨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야 제발 그쳐라 그쳐라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기적같이 비가 이렇게 그쳤습니다. 오늘 KBS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타 방송사의 언론 노동자분들, 또 취재진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온 KBS 조합원들 만나 뵙고 나니까 이 광화문 거리가 더 운치 있고 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때까지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부산 울산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싸운다고는 싸웠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 서니까 더욱더 힘을 내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KBS에서 4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KBS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KBS의 프로그램을 보는 게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때론 분노가 쳐밀기도 했습니다.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KBS 언제 싸우는 거냐라고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의 마음까지 함께 모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님과 투 MC로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시사 직격이 나온 최고의 스타 우리 임재성 변호사,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멋진 외모만큼이나 진행도 정말 잘하셨는데 그래서 KBS에 대한 애정도 컸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가슴 아프셨을 텐데 KBS 지난 1년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응원도 좋고요. 기왕이면 좀 쓴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광복절날 KBS 뉴스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광복절날 KBS 뉴스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영이 됐어요. 사실 뭐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이승만 찬양 영상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관련해서 제주 4.3 유족회 등 단체분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왜 KBS 상영하냐라는 항의 성명을 쓰시는 과정에서 제가 4.3과 관련된 사건을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소통을 하셨는데 유족회 단체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KBS에 싸우는 사람이 남아있긴 하냐. 그래서 남아있고 또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KBS가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시선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요. 저도 사실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과 연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로 그 시작, 그리고 그 장소,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KBS의 정치적 독립, 오랫동안 외쳐왔지만 여전히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마시고 저희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후로부터 KBS 많이 달라졌습니다. 땡윤방송 혹은 용산방송이라는 비아냥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방송이 좀 굽신거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이 아닙니다. 사장을 시켜줘서, 앵커를 시켜줘서, 또 간부가 돼서 용산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방송에 넘실댄다는 게 화면 밖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공영방송이 특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KBS의 독립을 시민들이 시킨다, 그러한 KBS 독립의 날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모여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그 주인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선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희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죠. MBC, YTN, TBS, EBS까지 공영방송사 어느 곳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직 시청자와 국민만을 섬기고 편집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방송을 지켜가야 할 시간에 이렇게 방송 독립을 위해 외치는 이 시간이 힘겹게도 느껴집니다. 이 독립선언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프로그램 오늘 문화제의 마지막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독립선언문을 누가 낭독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민문화제를 여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회연대 위원장이신 송경용 신부님과 전국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수로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경용 신부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진 이유는 제가 언론 정상화, 민주화를 위해서 염원하는 5,200만 국민 중에 5,100만 국민들과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예. 믿습니까? 예. 정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 투쟁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저희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언론인 당사자 스스로 대책에 나서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싸워 오셨습니다.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 끝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언론을 말과 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소명을 가진 기관이자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약자들의 기댈 언덕입니다. 말과 글을 틀어막는다면 약자들은 어디에 기댈 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KBS, MBC 또 여타 방송들, 다른 방송들 실수도 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할 때 KBS가 매번 뉴스 시작할 때마다 산재에 관한 그 피해자들에 관한 뉴스를 맨 처음에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덕택에 역사상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에서 희생된 유족들이 누구인지,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유족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유족들, 피해자들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곁에 앞에 언론인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이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아무리 약한 인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과 글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역사상 어떤 인물들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그랬고 멀리 갈 것 없이 언론을 유린했던 전두환은 아직도 몇 자리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정권에 경고합니다. 그 뒤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민협의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종교인들 끝까지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지키자 MBC 1차 시민문화제를 같은 장소에서 이곳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낮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거짓말처럼 개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엄청 오다가 또 개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민사회와 현장의 언론인들이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윤석열 정권의 이 무지막지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맞서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절반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이 이동관 체제 이래 위원장 릴레이를 해가면서 2인 불법 체제로 무도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YTN을 팔아넘겼던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작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첫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난 10여 개월 동안 진행됐던 모든 방송 장악의 행태가 모조리 불법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투쟁해온 그 순간순간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KBS의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미가요 KBS 일본으로 가라. 땡윤방송 KBS 수신료는 용산에서 받아라. KBS 시청자 게시판에 넘쳐나던 욕설, 내일부터 나는 수신료 안 내겠다. 시민들의 터져나오는 분노,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노동을 갈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KBS의 노동자들은 쟁의를 결의하고 나의 노동이, 나의 방송이, 나의 양심과 시민의 권리를 더 이상 배반하게 만들지 않겠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싸움의 끝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크게 또 가장 바른 방향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MBC 지켜냈듯이 KBS도 같이 구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발언자분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의 가슴도 뜨거워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찬 구호로 오늘 문화제를 열겠습니다. 우리 취재진 여러분 자리 잡아주시고요. 간절한 외침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손팻말 다 받으셨나요? 예, 한번 다 이렇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면 문구를 모두 외쳐주시는데 3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자, 광화문이 떠날 듯이 외치겠습니다.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예, 오늘 현장에 오시지 못했지만 오마이뉴스 TV,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그리고 K본부, M본부 유튜브 중계로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드릴 수 있을까요? 이후에 영상이 틀어질 건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SNS 계정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마이뉴스 TV나 아니면 뉴스타파, K본부, M본부
와 관련된 지금 스트리밍 아마 주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본인의 SNS 계정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현장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도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봅니다. 사실 오늘 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주 공들여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박민일 사장이 KBS에 온 후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자격자 박민 KBS 점령 340일의 기록 영상을 여러분의 심찬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할 박장보입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인 어제 메인 뉴스 앵커 등이 예고 없이 교체됐고 이나 집단의 이념,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대표적인 사례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또 장씨의 성추행 장면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KBS는 오늘 공영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KBS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는 이른바 파우치. 조그마한 파우치가 뭐길래? KBS의 굴욕이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오늘도 다음 주도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방영 연기된 것에 대해 4월 총선 시기에 민감한 아이템이 방송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S 시사교양 평PD들은 이번 성명을 시작으로 구성원들이 방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올리는 등 세월호 10주기 방송은 연기가 아니라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You must move to safety. No, I will stay here. 기미가요 원곡을 서양식으로 편곡했었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 대체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통일하려고 한바탕. 건국대
등이 기독교 덕에 가능했다는 취지의 종교 편향성 주장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직접 제시하셨습니까? 공감부터 개최하십시오. 개최하시라니까요. 왜 방송법과 편성교양에 아니, 나와 그렇게- 있는 절차도 안 지키십니까? 자신 있는 것도.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지원으로 제작돼 박민 사장이 연임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의 3대 노동조합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예,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예, KBS 시사 PD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모 PD가 어저께 10시쯤에 텔레그램으로 납품했다. 이제 그러고 어저께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저는 더라이브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라이브 폐지 때 너무 화가 나서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칼럼에 쓴 내용인데 아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최악이다. 2008년에 시사투나잇을 폐지하기까지 최소한 2개월은 걸렸다.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가을 개편안을 통해서였고 진행자는 최소한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다. 지금 KBS는 정상화가 아니라 장악이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금의 박민 KBS 사장은 절차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려올 때 인사, 끝인사는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말. 그 기본을 지킬 기회조차 이들은 박탈을 했습니다. 지난 1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을 막지 못해 너무나 송구하지만 사실 저희 KBS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목소리를 낸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이분 오랜만에 시청자 앞에 섰는데요. KBS 9시 뉴스 주말 앵커였던 정연욱 기자와 함께 또 조혜진 수석 부본부장 여러분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지금 조혜진 PD가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전에 박장범 앵커가 불공정 편파 사례를 사과할 때 잠깐 등장했던 앵커였습니다. 전날 저도 뉴스를 보다가 저 화면을 저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봤는데요. 제 화면이 저렇게 나가고 곧 인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시청자 센터에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하는데 왜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6년 차 기자고요. 보도와 상관이 없는 부서는 지금 처음 와 있습니다. 저희가 7년 전 파업할 때 이 자리 혹은 저쪽 건너편에서 매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돌마고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돌아오라 뭐 마봉춘 고봉순 이랬었는데 저희끼리는 그때
다시는 이렇게 시민들께 시청자들께 좀 민폐를 끼치지 말자. 다시는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불상사를 겪게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 뭐 뉴스가 망가진 사례들이야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저는 좀 더 가까이서 물론 이제 저는 보도본부 지금 밖에 있습니다만 안팎으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뉴스가 명태균 씨라는 정치 브로커에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있죠. 저희 KBS는 그런 뉴스를 거의 한 달 동안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자협회가 편집회의에서 이런 뉴스를 왜 안 다루냐 당연히 질문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답은 KBS가 유튜브냐 혹은 일방의 말만 어떻게 다루냐, 심지어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지켜봐라, 이게 과연 기사를 쓸 가치가 있는지 라고 고압적으로 윽박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김건희 씨 오빠 카톡 이후로 마지못해 조금 다루기는 합니다만 이 앞서서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가 또 파문이 있었죠. 역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단독 보도를 저희가 한다 그래서 저희도 놀래서 찾아봤는데 김대남 씨의 해명 인터뷰를 처음으로 다뤘습니다. 정말 기자들, 업계의 저희 선수들끼리 봤을 때는 저널리즘적으로 정말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부끄러운 큐시트가 매일매일 작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축하했던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때 다음 날 저희 KBS 역시 수뇌부에서 특집 뉴스를 하라고 특집 뉴스를 방불케 하는 비중으로 무려 10꼭지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한강 씨가 과거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팩트는 그 10꼭지 중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KBS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만, 전두환 씨라고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뉴스입니다. 한강 소설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5.18 때 숨진 시민군을 다룬 소설이죠. 과연 KBS가 이런 소설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고 수상을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8.15 때 방송 참사들이 나왔는데 저희 8.15 때 혹시 9시 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15 때 9시 뉴스는 한강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강의 기적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에서 일어난 기적입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컴컴한 한강에서 다리를 배경으로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내용에도 문제가 많았죠. 역시 기자협회가 당시에도 8.15 뉴스를 방송 참사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올렸지만 보도국 수뇌부는 내 주변에는 감동적으로 봤다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희들은 그럼 뭐 했냐, 그걸 가만 보고만 있냐, 기자들은 왜 안 싸우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자협회가 미시적으로 매일매일 문제를 지적하고 아까 기적의 시간 또 편집을 못하게 또 점거 농성도 하고 했지만 MBC와 달리 KBS는 이사회부터 수뇌부까지 일방적인 구성으로 장악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각자는 각자의 현업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노조와 기자협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것이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KBS의 좀 밋밋한 방송과 이 저항이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화제가 안 돼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시민들을 만나러 나왔지만 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들께 호소하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굉장한 패배주의에 짓눌려 있어서 과연 우리가 싸워도 될까? 이렇게 장악된 언론사에서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해봤자 바뀔 게 없다는 무력함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시민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공영방송인지, 왜 공영방송의 언론 종사자인지, 공영방송은 어때야 하는지, 진짜 공영방송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좀 되새기고 오늘을 계기로 좀 같이 뭉쳐서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더 큰 소리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죄송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수석부본부장 조혜진 여러분 앞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번 주부터 KBS는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박민 사장의 수많은 과오들을 증언했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전할 그날 불방 한 건에도 시사교양 PD 200명이 성명을 수십 건 쓰고 한 달이 넘는 연좌 농성을 벌이고 제작진들은 극우 보수 미디어에서 협박성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불방을 규탄하는 시민문화제 때도 사측은 우리 세월호 엄마, 아버지들 만나주지도 않고 심지어 회사 로비 화장실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KBS 정문 앞에서 사측과 노측이 큰 소리를 내는 이 망신스러운 일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국감날 저희 KBS인들은 그 어느 날보다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 분노가 이렇게 쌓였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국정감사 자리인 그날은 우리가 낙하산 방민 취임 후 쌓아온 340일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아니, KBS가 6, 7년마다 겪어온 수천 일, 수만 일의 방송 탄압에 맞서 싸운 날들 중 단 하루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날은 24시간이었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사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방송을 폐지하고 헌법에서 알구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자의 찬양 다큐를 틀고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내보내고 이제는 기계적 균형조차 내팽개치는 이런 것은 결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이 모든 국민에 대한 배신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오욕의 시간에 대한 책임을, 그 죄과를 반드시 낙하산 방민과 그 곁을 둘러싼 경영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KBS인들은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2024년 10월 낙하산 방민이 불시착한 지 340일째인 오늘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2,100명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92%의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을 시키고 마침내 오늘 투쟁의 대우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되는 길은 지리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방송을 하는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저희는 이 치열한 미디어 경쟁의 시대에 싸움만 하다가 이 산업에서 뒤처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그런 방송을 만들까 봐 가끔씩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 KBS인의 사명이라면 국민께서 모아주신 2,500원으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면 낙숫물로 돌을 뚫는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길 때까지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길고 더딘 싸움에서 부디 저희를 잊지만 말아 주십시오. KBS가 여기 있다는 사실, KBS가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정신과 그 책임을 실천하는 제작자, 직원들이 무시당해도 또 외치고 있다는 사실, 이 치열한 현장이 그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뺏겨 그저 밖으로 미처 다 전달되지 못할 뿐이란 것을, 우리가 지금 KBS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는 오늘 이 비가 그쳤듯 비는 언젠가 그치고 밤은 낮이 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투쟁! 네, 가슴이 너무 먹먹하죠. 정말 비장하고 처절하고 체연한 고백을 한 우리 정현욱 기자와 조혜진 PD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지치지 말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도 뒤에서 듣고 있는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뜨끈미지근한 방송처럼 우리들의 투쟁도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답답했던 마음도 많았을 것 같고요. 싸운다고 싸우는데 왜 욕만 하나, 바뀌는 것도 없고 밖으로도 안으로도 답답했던 마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싸우겠다라는 결의까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무너지면, 그 KBS의 독립성이 없어지면, 그 KBS가 정권의 권력에 종속되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사회입니다. 다큐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불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그 참사가 10주기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그 10주기에 제대로 된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하나 못 내보내는 게 공영방송입니까? 역사저널 그날 폐지되었습니다. 50분짜리 위클리 역사 방송이 준수한 시청률로 계속되고 있다는 건 KBS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자랑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최상병 국회청문회 라이브 불방되었습니다. 곧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이 속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송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BS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 2주기와 관련된 특집 방송이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새벽 방송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져 가고, 새벽 배송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지만 KBS 9시 뉴스 가장 첫머리에는 이러한
죽음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KBS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정권에 장악된 KBS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현 어머니 최순아 세월호 육아협 대외협력 부서장,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노민영 활동가, 그리고 방일인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고 이태원 참사 고 오지연 아버님 오영교님, 그리고 강민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입니다. 광화문 이곳은 저희 세월호 유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식을 잃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한 몸뚱이를 무기 삼아 단식을 하고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에 저항할 때 시민분들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행동해 주셨던 세월호 투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만 홀로 두지 않고 함께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저희는 10년을 버틸 수 있었고 지금도 세월호 투쟁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투쟁뿐만 아니라 2017년 3월에 일어난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 유가족도 이곳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며 투쟁을 시작했고, 끈질긴 투쟁 끝에 선사 대표의 구속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참하게 아들을 잃은 고 김용균 어머니 또한 이곳에서 투쟁을 시작해 김용균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2019년 11월에 마서해의 비리를 폭로하고 숨진 문중원 기수의 가족 또한 이곳에서 투쟁을 시작해 결국 비리에 가담한 조교사들에게 실형을 받게 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듯 광화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당함을 알리며 정의를 갈구하는 이들을 품어 안아주는 곳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 이곳 광화문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저항과 파업을 지지합니다. 방송 제작이 본업인 여러분들이 파업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요? 취재를 하고 싶어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시사를 통해 국민들의 억눌린 마음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눈 감고 귀 막고 가만히 있으라는 KBS 경영진을 향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과 행동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다수의 국민들 또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주기 세월호 다큐를 방송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국민의 방송 KBS라고 하는 그 국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끌어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모아지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중앙집행부를 맡고 있는 노민영입니다. 저는 평화나비 고려대 지부에서 활동하며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민중의 힘을 기억한다는 바이고, 지워진 기억을 놓지 않겠다는 심판과 투쟁의 장이고, 아픔과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뼈아픈 다짐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억해야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잊어선 안 될 일들, 알아야만 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일 또한 공영방송에서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는 공영방송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KBS는 어떻습니까?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저널 그날을 비롯하여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잇따라 폐지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는 불방되었습니다. 광복절에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이승만과 독재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인지 극우 인터넷 방송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존재하는 과거를 지우고 우리의 기억을 훼손하려 하다니요.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존재마저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평가단 제도를 없앤다고 합니다. 현재 후보들은 박민 사장을 비롯하여 정권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시민의 자리가 없어진 공영방송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평화나비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지금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KBS 방송을 한치의 의심 없이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의 피해자를 무시하고 거짓을 당당히 외치는 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방송계가 사회에 존재할 수 있도록 평화나비에서 저도 계속해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행동하며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방혜린입니다. 제가 해병대 수사회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여러 날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해병대 출신 활동가인과 동시에 저의 가족 또한 KBS의 일원이기 때문에 함께 투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활동가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해병대 예비역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멀쩡하고 건강하던 해병대 청년이 수해복구 작전을 하다가 죽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가 죽음에 통감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하기 급급한 것입니까? 지난 9월 19일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별로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최수근 상병이 숨진 현장과 경위를 조사하다 기소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자 공판 현장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진상이 규명하는 자리 곳곳에서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한 정치 공세가 또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민 사장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송으로 전락해버린 KBS가 최상병 사건을 두고 벌인 보도 행태를 보면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입법 폭주로 단독 처리되어 전국이 얼어붙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 톱을 장식하였고 수사해협의 중심인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채 경찰에 이첩되기로 했던 혐의자 8명을 국방부 조사본부 선에서 임명으로 축소했다는 보도에서는 조사본부 입장을 대변하기 급급했습니다. 두 번째 특검이 부결된 날은 아예 북한 미사일 뉴스가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특검법이 세 번째 부결된 10월 4일 이날은 도대체 무슨 뉴스를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KBS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봤더니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찾으려고 들면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수사해협 이슈가 찾으려면 뭐 찾아나 보세요 같은 수준인가요? 누가 KBS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까? 수사외압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뉴스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KBS 종사자들이 나와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진술하는 가운데 서기석 이사장은 업무 핑계나 대며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입니까?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61조가 보장하는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능의 핵심입니다. 뉴스를 안 내보내면 국민들이 모릅니까?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부끄럽지 않다면 당당히 나와 심판받으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두고만 봐야 할까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뉴스는 아무렇게나 하고 보고 싶은 소식만 그저 대통령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골라보내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십시오. 어떤 언론사는 빨갱이고 어떤 언론사는 조작 방송이고 내 말 잘 듣는 언론사만이 정론이라며 핏대 세우면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지 못하다고 죄송하다고요. 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죄송해야 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은 윤석열이 내리꽂은 박민 사장과 용산에서 버티고 앉은 그가 해야 됩니다. 그가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에 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오지연 아빠 오영교입니다. 또 다시 10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사로 생을 마감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극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참사 발생이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159명의 꽃같은 청춘들이 왜 길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하고 화가 납니다.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체 없는 행사라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지난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이태원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응했음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후 기만적인 판결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느 누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국가를,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재난 주간 방송사 KBS는 어떻습니까? KBS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KBS는 재난참사 주간 방송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재난참사 주간 방송사로 KBS는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들이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검증 없이 받아쓰기식 보도를 일삼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KBS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은 10년 전 일입니다만 지금도 권력이 언론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니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으로서 매우 화가 납니다. 유가족이 되고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언론사들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우리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다뤄주는 언론은 어디인지 매일같이 뉴스를 찾아보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참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보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재난 참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참사를 다하는 언론사입니까? 재난 참사 유가족들의 신뢰를 받는 언론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와 방심이 모두 망가지고
KBS 사장도 바뀌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작 중이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집 다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중단시켰다고 하더군요. 그 방송 프로그램은 마침 작년 이맘때 이태원 참사 1주기 특집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참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가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마땅한데 도리어 기억을 지우고 외면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KBS 본관 앞에서 매주 진행했던 집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참여하여 부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기를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비록 방송 제작 중단을 취소시키지 못했지만 이 싸움은 결국 언론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언론인들이 그리고 언론의 중요성을 아는 시민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꼭 일주일 뒤 10월 26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열립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진실을 향한 이 싸움에서 결국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길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 시민분들께 앞으로도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키는 싸움에 힘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쿠팡 택배 노동자 강민욱입니다. 저는 현재 쿠팡 청문회 개최와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제대로 된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배 산업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택배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언론의 힘은 매우 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택배 노동자들의 공짜 노동 분류 작업, 장시간의 노동, 현장의 갑질에 대해 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나서 주셨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KBS도 큰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부터 관련 사항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군포에서 한 쿠팡 택배 노동자가 새벽 로켓 배송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KBS의 여러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망 사고를 다뤄주셨고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과로를 부르는 쿠팡의 로켓 배송 그 민낯을 심층적으로 보도해주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노동 조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욱 후퇴되었고 올해 들어 쿠팡에서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명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1분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 사망 사고 중 가장 이슈되었던 고 정슬기님의 건을 한 번 다루는데 그쳤습니다. 다른 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쿠팡이라는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다른 언론사들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불공정 갑질들을 개선하는 데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용상방송 KBS를 거부합니다. KBS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KBS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살인적인 배송 시스템을 고집하며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쿠팡을 규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그새 좀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지금 촛불 들고 계시는데 앞에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KBS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위해서 들어주신 이 촛불의 감동을 저희 꼭 기억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5분의 얘기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5분 얘기 들으면서 공영방송이 뭘까? 우리 뭐 공영방송 얘기 많이 하는데 공영방송이 뭘까? 이 5분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재난방송 주관이라면서요. 동시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떼같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그래도 그 이야기를 계속 지루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5주기가 되면 하고 2주기가 되면 하고 10주기가 되면 하고 15주기가 되면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3.1절 옵니다. 8.15 오죠. 식민지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피해자들이 지금 과연 권리가 회복됐는지, 일본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이 아닐까.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노동 관련 이슈를 해보면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와요. 시청률 1%대 2%대 나오는 게 노동방송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노동 관련된 방송이 많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은 끊임없이 노동 관련된 이슈, 산재 이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제정과 과연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방송이 있는데 이 5분들이 그 공영방송이 무슨 방송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신 그렇죠. 것 같다는 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권력이 장악한 KBS를 질책해 주시고 그러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자 민중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소선 합창단이 그 길을 응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제 뒤로 계신 여러분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나이만 60세. 내 정권의 앞집 여성이 아니야. 편한 거 다 비판해. 돌보는 사람도 솔잎되리라. 아니 왜 떼시는 겁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행복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저희를 향해서 눈을 흘리는 게 현장에서는 바로 느껴집니다. 데스크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KBS가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다음 10년을 살아내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10년에 갇히게 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자, 여러분 바로 옆에 뒤에 깃발들도 보이시죠? 저희 KBS 본사는 물론이고 부산, 울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청주, 춘천 그리고 멀리 제주까지 KBS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들었는데 부산 KBS 아나운서신데 부산에서 20분 정도가 오셨다는. 아니요 더 많이 왔습니다. 부산 KBS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저기 뒤에 27, 8 아마. 예. 근데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예, 혹시나 싶어서. KBS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기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 수요일에 3명의 최종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차기 사장 선정 절차가 지금 KBS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면하고 있는 싸움의 쟁점인데요.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면 앞으로가 더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이분들한테 삐쳐서 그냥 싫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 KBS 사장이 되면 안 되는지를 똑똑히 영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는 23일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둔 차기 사장 지원자들에 대한 불신도 높습니다. 일당이라 치면 차린 게 없는 수준을 넘어 독을 탄 것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 자리에 모신 시민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일단 수신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투에서 드러나듯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조합 활동하러 오기 전에도 근무를 진주에서 했었습니다. 진주에서 근무를 하면 산청, 함양, 거창, 남해 이렇게 농촌 지역을 다니게 되죠. 농촌 지역을 다니면 이제 저희 KBS 차가 가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그래도 KBS에서 왔다고,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KBS에서 왔다고 저희를 잡고 취재진을 잡고 취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신료를 내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권리가 있고 저희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수신료의 힘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그 수신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얘기를 듣지 말고 용산의 얘기를 들으라고 국민들이 KBS에 말할 권리를 빼앗고 KBS가 국민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의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산말만 잘 들으면 KBS를 살려주겠다라고 한 게 지난해 수신료 분리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 되고 일본의 사과라는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최혜병 특검 청문회도 중계하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제대로 돌아보는 프로그램 만들지 않고 있고 일하다 쓰러져가는 노동자들 얘기 못하고 있다라는 오늘 말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에서 싸우다가 그래도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방송쟁이들이니까 제대로 된 방송 만들자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방송을 제대로 만드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 생각을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쟁의 행위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이다. KBS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망가진 KBS 우리가 지켜내겠다고 다시 우리가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라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 누가 우리들을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조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조합 집행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시민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의 싸움을 응원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싸움 항상 시민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지만 더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희들의 싸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큰 박수를 부탁드리는 같이 오시죠. 박상현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수를 한 번만 더. 박상현 본부장님과 함께 지금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싸워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KBS 구성원들에게도 시민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뒷순서에 아주 중요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시민 33인의 선언이 있는데 지금 좀 길어지다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셨습니다. 간절히 애타게 저희 제작진이 찾고 있으니까 그 33분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여기 뒤쪽으로 조속히 모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끈질기게 싸우는 곳은 저희 KBS뿐만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MBC 이호찬 본부장, YTN 고한석 지부장, 그리고 TBS 송지연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MBC 본부장 이호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8월 21일 이 자리에서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2달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는데요. 그날 시민분들이 모아주신 열정, MBC를 반드시 함께 지켜내겠다는 열의, 그것들이 모여서 시민문화제 닷새 뒤에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 오늘 KBS의 이 자리 역시 시민 한 분 한 분의 열망이 모여서 KBS를 구하는 투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MBC를 함께 지켜주시고 계시듯이 KBS를 함께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양대 공영방송 KBS와 MBC가 시민들의 편에서 굳건히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KBS 다시 구해내서 KBS와 MBC가 공영성 경쟁을 하고 현장에서는 누가 권력 감시 더 잘하나 취재 경쟁을 하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누가 더 잘 받는가 제작 경쟁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KBS 동료분들에게도 힘내시라는 말씀,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희 MBC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조직 내부의 패배감, 패배주의, 마찬가지로 MBC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많이 존재했고 그 패배주의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조금씩 세상은 결국 바꾸려 노력하는 자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왜 다시 싸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 종사자의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도 늘 우리 KBS 구성원들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본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YTN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민주언론 시민연합 신미사무처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언론아싸라는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KBS, MBC 그리고 TBS의 송지현 지부장이 모여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광채, 김건희 씨, 김건휘 씨 등 찐팬도 생겼습니다. 근데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수요일 정규 방송은 접었고요. 이제 금요일 오마이TV에서 오후 4시 반에 방송을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티니핑이라고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네, 저희가 팸플릿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YTN 상황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앞 페이지에 박살핑이라고 있습니다. 티니핑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하추핑도 있고 바로핑도 있고 나나핑도 있는데 만화에는 박살핑은 없습니다. 하지만 YTN에는 박살핑이 있습니다. 돌발영상 박살내고 권력 비판 보도 박살낸 YTN에 기생하는 이상한 괴물입니다. 위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바로 김백 사장입니다. KBS에 박민이 있다면 YTN에는 김백 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티니핑 캐릭터 중에는 빛을 쏴서 적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는 하추핑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김백, 박민, 언론 노동자들 박살내려고 하지만 절대 지치지 않고 싸워서 하추핑처럼 반드시 물리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론노조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감장에서 그날 당일 저희 구성원들이 서울시청에 모여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허리케인 라디오의 앵커이신 최일구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KBS 동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되게 지금 힘드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인기 있던 프로그램들 폐지되고 그리고 원하는 기사를 쓰지 못하고 KBS에 관련된 댓글에는 악플이 달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KBS를 비난하고 그리고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되게 힘드실 겁니다. TV에서도 겪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권력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런 상황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TBS는 편파 방송을 한 죄로 시민의 혈세를 쓰면 안 된다 하면서 방송사를 아예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저희는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고요. 송신료가 밀려서 정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방송이 끊길지 모르는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권력이 방송사를 없앨 수 있다는 그 천박한 인식이 통용되는 이 사회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버티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KBS와 TBS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직접적인 시민의 세금을 쓰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더 공정성을 원하고 더 기대하는 것이 많고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방송 1위였던 KBS가 다시 돌아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투쟁! 구하나 외치고 내려가랍니다.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로 하겠습니다.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구하자 KBS. 구하자 KB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네 분 무대에 서시니까 꽉 차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유튜브로도 이 저희 시민문화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TV,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KBS, MBC 본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MB 때 또 박근혜 정권 때도 공영방송을 그들은 망가뜨렸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짙은 만큼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금 순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모금통이 혹시 돌고 있나요? 모금통이 돌고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모금통이지만 모금통이 돌고 있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금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최 측에서는 조금 모금통을 돌려주시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금통은 이후에 축하 공연이 이루어질 동안 계속 돌고 있을 테니까 사실 이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모금을 좀 부탁드리고 대신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모금액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금이 된 돈은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의 투쟁기금으로만 소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조금씩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대 앞쪽에 QR코드가 지금 떴나요? 네. QR코드와 신한은행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응원 무대입니다. 콘크리트 벽 좁은 틈새에서 위로를 노래하는 가수 편경열과 연주자 프리버드 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비유는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한만 주벌파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박수로 같이 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감사합니다.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귀뚜라미처럼 위로를 노래하는 가수 편경렬, 밴드 프리버드의 기타리스트 송인재 군입니다. 저희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로 여러분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
쉴 수 있겠지. 걸어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감사합니다. 예, 잘한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잘한다 해주시니까 좋네요. 예, 너무 또 크게 해주시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모습처럼 우리도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대본에 써 있는데 사실 대기하면서 봤던 우리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집회가 되나 안 되나 이거 뭐 물폭탄이라고 예고까지 있어서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너무 즐겁게 집회를 하다가 물론 뭐 중간 중간에 뭐 이제 앞에서 울어주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서 가슴이 또 아프게 됐는데 이 비를 뚫고 이 집회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참 그럼요. 좋았습니다. 지금 비가 또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하늘이 방송을 아는 거예요. 끝내라고. 처절하고 처연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에 연출하라고 전문용어로 우리가 그림을 좀 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많이 앉아 계시느라고 좀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KBS의 주인은 권력도 자본도 그 어떤 진영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대표 33인이 바로 오늘을 KBS 독립의 날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KBS 독립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이분들 낭독하실 때 여러분들 가슴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KBS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호 대표님께서 다 같이 일어나면 어떠냐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행사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같이 독립선언문 보고 또 집회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 같이 일어나 주시죠. 네, 자 33인의 시민 대표와 함께하는 KBS 독립의 날 박수로 여러분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표 33인 KBS 독립선언. 국민이 KBS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기필코 이뤄내자.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KBS가 정치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인과 국민만이 주인인 공영방송임을 선언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명징한 이 문장을 2024년 다시금 국민의 입으로 목청 높여 선언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가 무도한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고 국민에 복종하는 독립된 공영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영원히 복무하게 하기 위함이다. 5,200만 국민의 이름을 의지해 이를 선언함은 정권과 권력의 슬하에서 방향을 잃은 공영방송이 재기를 찾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다양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니 대한민국의 어떠한 권력이나 자본이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그물에 붙잡혀 오랜 세월 공영방송이 주인인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의 굴종에 편파적 방송을 일삼아 지탄을 받은 것이 얼마이며 정치와 자본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 또한 얼마이던가. 슬프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되살려내려면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하려면, 우리 딸 아들에게 부끄러운 공영방송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공영방송에 들여진 정치적 후견주의를 철저히 걷어내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기 바라는 5,200만 국민의 영혼이 오늘처럼 뜨겁다면 어느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야혹을 부리더라도 이를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대통령 스스로 언론 장악 생각 없다고 입버릇처럼 해왔던 말을 철면피처럼 배반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주인도 모르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암문을 물리치고 어그러진 KBS를 고쳐서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올곧은 공영방송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나 허락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두텁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정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신뢰할 수 있는 공영 언론을 만들어 국민 생활의 평안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난다. 양심이, 국민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남녀노소 없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활발히 일어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낼 것이다. 침묵하던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공영방송 주인됨을 만방에 알렸으니 이 시작이 곧 성공이다.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오늘 우리의 선언은 KBS가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바로서길 갈망하는 국민 모두의 요구이니 어떠한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자각하며 KBS가 바로 설 때까지 주인으로서 그 정당한 요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하나. 우리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모든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오직 국민을 위한 공정방송 구현에
진력을 다할 것을 권면한다. 2024년 10월 18일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라 KBS 시민문화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가슴이 정말 뭉클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김민기의 아침이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촛불 다들 들고 계시죠? 예, 촛불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조명을 다 켜서 좌우로 흔들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참 땡윤 방송, 친윤 방송 하면서 괴롭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KBS 독립의 날로 선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KBS도 오늘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단돈 2,500원 단돈 아닙니다. 소중한 수신료입니다. 그 가치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뉴스,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떳떳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침이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긴 밤 지새우고 긴 밤 지새우고 분리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해온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태양은 묘지 위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문화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멘트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적혀 있는 멘트 이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33위 선언하고 뒤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KBS 진짜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33위 독립 선언문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사실 스스로가 하는 선언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KBS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선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뭉클했고 구성원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갖지 못한다는 건 사실 우리 사회 모두의 고통이고 비극입니다. 특히 점점 극단화 양극화되는 사회와 그걸 따라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점점 더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이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이들입니다. 저 후배 한 명이 저 오늘 이 자리에 사회 보니까 꼭 당부 말씀 하나만 해달라고 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전화가 안 된다고 KBS를 매일같이 찾아오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한 달째도 안 된다. 뭐 하냐, 노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점심 먹고 오면은 한 사람 책상 앞에 부재중이 100통이 넘게 있습니다. 예, 하루에 수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렇게 혼란한 상황인데도 우리 회사 윗분들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KBS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면 KBS는 영원히 정권에 장악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KBS 독립선언 시민문화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구호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자 공영방송 구하자 KBS. 힘내자 공영방송 구하자 KBS. 한 번만 더 힘내자 공영방송 구하자 KBS. 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